on high alert. The ransomware known as Files ransomware poses a huge threat for security at USF. They advise paying a ransom doesn't always work, but 2017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이 폭풍의 씨앗을 뿌린 해커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섀도우 브로커스입니다. 섀도우 브로커스는 2016년 8월 어떤 해킹 툴을 경매에 붙이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매에 올린 그 해킹 툴은 NSA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킹 툴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NSA 산하 해커 그룹인 이케이션 그룹의 시스템을 해킹했고 그들이 사용하는 해킹 툴을 훔쳤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케이션 그룹은 또 뭐야? 이 친구들은 섀도우 브로커스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룹인데요. NSA 해커 조직 TAO, 특수 접근 작전실과 연결된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해커 그룹들을 겨냥한 그룹이 섀도우 브로커스라는 것입니다. 이 섀도우 브로커스는 NSA 안티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이케이션 그룹으로부터 훔친 데이터 파일들을 무료 샘플용과 경매용으로 두 가지로 딱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등장한 뉴페이스가 뜬금없이 자기가 NSA 해킹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샘플용으로는 몇 개로 풀었고 이를 본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매용으로 올린 파일은 암호화를 해서 올렸는데요. 경매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한 사람에게 암호 키를 주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운영 방식 때문에 섀도우 브로커스의 이름의 유래를 매스 이펙트라는 게임의 섀도우 브로커스 캐릭터 이름에서 따온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스 이펙트라는 게임에서 섀도우 브로커스는 정보를 거래하며 항상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하는 광범위한 조직의 책임자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특정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에게 암호키를 주겠다고 했는데 낙찰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고 게다가 경매 종료 시점도 자신들이 원하는 아무 때나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보상을 원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기지 못하면 보상은 없다고 영화에서 볼 법한 대사를 칩니다. 당연히 누가 돈을 보낼까요? 돈을 벌 목적이 없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비즈니스 쪽으로는 형편없는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섀도우 브로커스는 세계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10월 섀도우 브로커스는 수익도 안 나고 관심이 떨어지자 훔쳤다는 데이터의 일부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일들에 있는 IP 주소들이 이케이션 그룹이 과거 공격에 이용했던 시스템 주소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NSA가 진짜로 다른 기관, 서버들을 공격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NSA를 디스하는 건 다시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처음 섀도우 브로커스가 등장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섀도우 브로커스는 러시아의 선거 해킹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다음 해인 1월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관종은 영원한 관종이라고 하죠. 활동 중단을 하면서 이들은 윈도우즈 해킹 툴 58개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주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분노한 섀도우 브로커스는 NSA 해킹 툴이 담긴 파일의 비밀번호를 공개했고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문의 온라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를 뽑아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상한 건 이 편지가 깔끔한 영어가 아니라 어눌한 영어 표현을 사용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더욱 이들이 러시아 배후에 있는 해커 그룹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NSA에 비판적이고
시리아 알사이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이라면 이 공습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납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섀도우 브로커스가 러시아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 일부러 어눌한 영어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섀도우 브로커스는 그들의 이런 행동이 가져올 엄청난 여파를 알았을까요? 이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공개한 툴 중에 이터널 블루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이터널 블루는 SMB 프로토콜의 원격 실행 코드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도구입니다. 원격 실행 코드 취약점. 이는 원격으로 그 컴퓨터의 제어권을 가져올 수 있는 취약점 중의 왕, 취약점계의 황제, 취약점계의 신입니다. 이 이터널 블루를 활용한 랜섬웨어가 탄생하게 되었으니 이름하여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탄생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이 이전에도 존재해오던 멀웨어 유형이었는데요. 이 워너크라이는 바로 SMB 취약점을 이용해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핵폭탄이 존재했는데 이를 전달할 매개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SMB 취약점이라는 좋은 운송수단,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생긴 겁니다.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핵미사일이 된 것처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탄생한 것이죠. 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 활용된 SMB 취약점은 단순히 인터넷 선을 컴퓨터에 꼽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엄청난 취약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2017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위 그래프는 2017년 5월 카스퍼스키가 공개한 워너크라이 최다 공격 20개국을 나타냅니다. 워너크라이는 전 세계 150여 개국 2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큰 규모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했죠. 사실 워너크라이가 대히트를 쳐서 다른 멀웨어들이 묻힌 감이 있지만 이 이후 6월에 등장한 나페티아 그리고 10월에 등장한 배드래빗에 사용된 이터널 로맨스도 바로 섀도우 브로커스가 공개한 NSA 해킹 툴 공격 소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섀도우 브로커스가 NSA 해킹 툴을 공개한 이후 해킹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격 툴을 활용한 변종 멀웨어들이 엄청 많이 양산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MS에서는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NSA에서 윈도우즈 취약점들을 엄청난 공격 무기로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NSA에서 이 무기들을 활용해 전 세계를 공격하고 감청하고 있었다는 스노든의 폭로가 다시 재조명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를 공개해버린 섀도우 브로커스는 정의로운 해커 그룹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를 돈 받고 팔기 위해 한 행동들과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보면 비윤리적인 해커 그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섀도우 브로커스의 정체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해커 그룹, NSA 내부자, 운 좋게 데이터를 찾아낸 해커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킹 역사의 한 줄을 써내려간 섀도우 브로커스. 과연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고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